그 모습에 저는 더 확실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잠잠해지면 펜션 안으로 잠입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신이 온통 아내 쪽으로만 쏠려서 눈을 떼지 못하고 쫓아가는 제 모습을 보니 그동안 TV에서 보던 불륜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상으로도 해본 적 없던 아내의 외도 현장을 마주하게 될 생각을 하니 저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몇 년 전에 끊었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편의점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나오던 커플이 내뱉는 말에 저는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불륜 천국이다 대한민국. 저기 맨날 오는 사람들 봐봐. 아, 저기 불륜들만 가는 무인 펜션이잖아. 그러니까 좋은데 널렸는데 굳이 썩어가는 펜션을 굳이 왜 와? 굳이 찾아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저 안에 노천탕도 있다던데? 대박. 그럼 저 안에서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누가 제 뺨을 후려치고 간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기분과 노천탕이란 장소를 듣자마자 대체 안에선 얼마나 더러운 짓이 벌어지고 있을지, 아내가 왜 저에게 이렇게 복수에 가까운 짓을 하면서 가정 파탄을 만드는지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돈 문제나 제가 싫었던 거라면 충분히 협의해서 이혼할 수도 있었고, 저 또한 마음에 없는 아내를 굳이 껍데기만 부여잡고 살 생각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왜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고 아무리 그 말을 다시 곱씹고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담배를 연이어 4개쯤 피우고 난 뒤 불륜들만 와서 놀고 간다는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다 풀고 사람 인기척이 전혀 없는 펜션이었고 살그머니 주위를 돌면서 보아하니 아까 그 사람들 말처럼 노천탕에 남녀가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다 으스러져 갈 정도로 썩어가고 있는 펜션이더군요. 정말 불륜들만 피해서 오는 곳이라서 굳이 돈을 주고 잘 숙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면 잠자리를 따지며 불편하다고 하던 아내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니 어쩌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인가 싶은 의심까지도 들었습니다. 방에 있었다면 단박에 잡혔겠지만 다행히 노천탕으로 간 인간들 덕에 바깥은 텅 비어있더군요. 전 탕 입구에서 크게 심호흡 한번 했습니다. 혹시나 여자들끼리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의처증 걸린 미친놈 되는 건 순식간이고 앞으로 아내 얼굴 보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 각오하고 저지를 준비했죠. 그런데 탕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니 남자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다시 해요. 더 가까이 해봐. 서로 깔깔거리고 웃는 여자들 목소리 틈으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전 억울하고 분해서 곧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곧 분통이 터져서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아 수건에 차디찬 물을 적셔 올렸습니다. 생각 같아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라도 볼까. 무턱대고 이렇게 탕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현장을 잡아야 제 아내도 다른 변명 같은 걸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게 숨을 내쉰 뒤 노천탕 문을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제 앞에 남녀의 모습이 보일 줄 알았는데 거리감이 꽤 있어서 그들 모습이 어렴풋이 머리통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잠시 한쪽으로 몸을 숨기고 그들을 봤는데 20명의 남녀가 말 그대로 뭐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초의 인간 모습으로 탕에서 함께 놀고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게임까지 하고 있더군요. 어떤 남녀는 한 사람의 지시에 서로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나서 몇 번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세상에 이런 불륜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들이 정말 동창 사이인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 무릎 위에 포개져 앉아 있었고 그들끼리 돌아가면서 더러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른 상대와 스킨십을 하는 게 벌칙이랍시고 껴안고 애정행각을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제 아내가 아니라 얼굴이 똑같이 생긴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다 보니 이들 사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 추하고 역겨운 짓도 모두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 혼자 그 탕으로 들어가도 남자 10명을 상대할 생각을 하니 재수없으면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물을 틀어서 노천탕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이 미친 정신 나간 인간들아, 당장 나와! 누구세요? 누구야? 당장 나가! 제 등장에 노천탕에 있던 여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몸을 숨기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다 얼굴을 숙이고 있더라고요. 전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하지 마.
너희 다 신고할 거니까. 이러고서 동창회 다닌다고 신났어? 동창이야? 누구야 이놈들? 말 안 해? 나 미치는 꼴 볼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다 오해야, 오해. 오해? 당신은 동창하고 이러고 노냐? 그것도 탕에서. 다 누구냐고. 말 안 해? 경찰 오면 그때야 입 열 거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부부 문제는 두 사람만 풀면 되잖아요. 왜 우리까지 그래요? 당신들 배우자들은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잘 갔다 와라 했을 거 아니냐고. 양심도 없어? 뻔뻔하게 어디 얼굴을 들고 그런 말을 해, 미친 것들. 잘못했어요, 아저씨.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지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정을 지켜? 그건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기회를 주냐 마냐의 문제지. 어디 건방지게 가정을 네가 지켜? 자격도 없는 것들이. 이미 늦었어. 다 늦었다고.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다른 놈들 앞에서 이딴 짓거리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러고도 네가 누구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네 꼴을 봐.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애들 앞에도. 그렇게 다른 남자들 앞에서 빌고 있는 제 아내를 그대로 두고 밖에 나왔고, 올라가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해 저 펜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상세히 알렸습니다. 그러니 얼마 안 돼 곧 경찰차가 출동하더군요. 다들 짐도 못 챙기고 얼굴만 대충 가려 밖으로 나오는 꼴이 꼭 연행되어 가는 사람들 같았어요. 제 아내인 그 여자 또한 저에게 다가와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또 비는데, 저는 아내를 본 척도 안 했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올라가서 경찰이 그 뒤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올라가는 내내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가 침착해졌다가를 반복했고,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저도 이때까지 산 여자는 제 아내도 누구도 아니니 혼자서 아이들 잘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들과 함께 제 눈앞에서 했던 짓들이 떠올라 치가 떨려 더 이상 아내를 더 볼 수가 없겠더군요. 차라리 남자에 미쳐서 이혼해달라고 했더라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건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다른 놈들 앞에서 그런 더러운 짓까지 해놓고 애들 엄마라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를 못 느끼겠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 준비를 진행하게 됐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겠다며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그걸 본 이상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내는 지가 불리한 걸 알았는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의 가사조사를 받는 과정에 아내가 왜 그런 짓들을 하고 다녔는지 아내의 변호사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아내가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욕구를 푸는 방법이 다양한데 본인은 먹거나 뭘 사는 걸로 욕구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야 욕구가 풀린다고요. 그리고 암암리에 그런 동호회가 엄청 많다며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상하게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했다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아내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같으면 남편분이 그러고 다녀도 이해를 하실 겁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 아내 쪽 변호사도 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아내의 정신적 문제로 방향을 틀어 또 저를 설득하더군요. 아내가 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치료를 받을 테니 본인을 환자로 생각하고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여자한테 전하세요. 그냥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서 살라고요. 괜히 나 같은 정상적인 사람한테 빌붙어서 괴롭히지 말라고요. 어딜 비정상적인 걸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제 가정만 파탄난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저 같은 남편이나 아내가 집안에서 속 끓이고 있는 게 눈에 훤해서 어렵게 아내와 함께 그 짓거리를 한 배우자들과 연락이다. 이 사실도 다 알렸습니다. 사람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것들 죄죠. 그리고 홀로 변호를 하던 저와 함께 변호사도 공유하면서 모여진 10명의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형성해 소송을 하기로 하였어요. 처음엔 막상 그 현장을 보지 않은 배우자들 몇몇이 본인의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고 살아볼 생각도 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제가 꺼낸 동영상 하나로 초토화가 되어버려 바로 이혼 소송들 진행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들의 모습을 보니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글을 쓰는 내내 그때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 들이쉬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1심에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제 아이들과 그 여자는 만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양육권도 제가 다 갖고 왔고, 몇 년 뒤면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니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갖고 살 거라 믿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묵묵하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일로 인해 저도 상처가 꽤 커서 요즘은 친구 추천으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어디에 제 이야기하는 것도 건강한 방법이라고 하여 이곳에 적으며 조금이라도 털어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